안녕하세요. 저는 50년 경력의 한의학 박사 김영호입니다. 오늘 93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있지요. 많은 분들이 제게 묻습니다.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건강하게 활동하실 수 있나요? 사실 제 비결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창밖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감사함을 느끼고 50년간 연구하고 경험한 자연의 지혜를 제 몸에 적용해왔을 뿐입니다. 어릴 적 할아버지께서 음식이 곧 약이다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제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혹시 단 5가지 음식만으로 여러분의 수명이 40년 늘어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현대의학이 발전했지만 우리 몸을 진정으로 치유하는 것은 매일 먹는 음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병원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약에 의존하며 살다가 결국 건강을 잃었지만 제가 오늘 알려드릴 방법으로 새로운 삶을 찾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어떤 음식을 드시나요? 현대인의 식탁은 편리함과 맛을 우선시하는 가공식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역시 젊었을 때는 그랬습니다. 바쁜 의원 생활 중에 인스턴트와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우며 살았던 시절 40대에 이미 고혈압과 위염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때 제 스승님이셨던 한의학대가 이태원 박사님께서 저에게 경고하셨죠. 자네가 의사로서 환자를 치료하려면 먼저 자신의 몸부터 치료해야 하네. 그 말씀이 저를 깨우쳤고 그날부터 제 식탁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83세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10년 전만 해도 그녀는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7가지 약을 복용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에게 5년의 시간을 예고했지만 지금 그녀는 약 없이도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비결이 무엇일까요? 정미경 할머니는 제 오랜 환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절망에 빠져 저를 찾아왔을 때 저는 단 한 가지만 약속해달라고 했습니다. 100일만 제가 알려드리는 식단을 지켜보세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그녀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6개월 후에는 당뇨약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1년 후 그녀는 모든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잠시 손을 가슴에 얹고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껴보세요. 느껴지시나요? 그 심장은 여러분이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뛰어왔습니다. 그 심장이 앞으로 10년, 20년, 아니 40년 더 건강하게 뛸 수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 조상들은 음식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동의보감에는 상약은 병을 고치고 중약은 기를 보하며 하약은 병을 예방한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약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음식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평생 임상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것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와 생명력은 자연 속에 이미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대 과학이 이제야 증명하고 있는 이 진리를 우리 선조들은 이미 알고 실천해 왔습니다. 오늘 제가 평생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발견한 5가지 장수 음식을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음식들은 누구나 쉽게 구할 수 있고 매일 식탁에 올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특별한 약초나 비싼 건강식품이 아닌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연의 선물입니다. 이 5가지 음식의 힘은 개별적으로도 강력하지만 함께 섭취할 때 그 시너지 효과는 더욱 놀랍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적용한 결과 대부분의 만성질환이 개선되고 활력이 되살아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93세인 제가 아직도 매일 진료를 보며 강연을 다니고 심지어 일주일에 2번은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모두 이 5가지 음식 덕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이 비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식단 조언이 아닌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지혜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제 5가지 장수 음식의 놀라운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효의 힘 전통 된장. 저는 죽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철 할아버지 87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의사는 제게 위암 말기라며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평생 술과 자극적인 음식을 즐겼던 대가를 치르는 순간이었죠. 암 선고 후 절망에 빠져 있던 그때 우연히 찾아온 옛 제자가 전통 된장을 선물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3대째 내려오는 된장을 가져왔습니다. 하루 한 그릇만 드셔보세요. 마지막 희망을 붙잡듯 매일 아침 된장국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처럼 6개월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새 7년이 흘렀습니다. 최근 검진 결과 의사들도 놀랐습니다. 암세포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김태원 교수팀의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3년 이상 숙성된 전통 된장에는 항암 물질인 제니스테인이 시중 된장보다 최대 8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세포의 성장을 직접 억제할 뿐 아니라 장내 미생물 다양성을 개선해 면역 체계를 완전히 재구성합니다. 연구팀은 된장 속 발효균이 만드는 특정 효소가 혈액 속 염증 수치를 72% 감소시켰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집에 있는 그 플라스틱 통 된장은 가짜 된장입니다. 한의학 박사로서 단언합니다. 진짜 된장은 최소 1년 이상 햇볕과 바람으로 자연 발효된 것이어야 합니다. 집에서 담그기 어렵다면 전통 방식으로 만든 유기농 된장을 찾으세요. 포장에 전통식 또는 재래식이라고 적혀 있더라도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감미료나 첨가물이 들어있다면 즉시 내려놓으십시오. 매일 아침 첫 끼니로 된장국 한 그릇을 마시는 순간 여러분의 장내 세포들은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3개월이면 위장 점막이 재생되고 6개월이면 면역 세포의 활성이 달라지며 1년이 지나면 완전히 다른 몸으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의 비타민 들기름. 의사가 제 혈관 사진을 보며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80대가 맞으세요? 이 혈관은 60대 혈관입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비결은 단 하나, 68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들기름 한 숟가락으로 아침을 시작한 것뿐입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김옥순 할머니의 쌍둥이 언니는 72세의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같은 유전자, 다른 식습관, 완전히 다른 운명.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이민호 교수의 연구는 더욱 놀랍습니다. 들기름 속 알파 리놀렌산은 뇌 세포막을 재구성하고 혈전을 녹입니다. 특히 65세 이상의 노인에게서 들기름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무려 43% 낮았고 인지기능 검사에서도 평균보다 30%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용하고 있는 그 비싼 오메가3 영양제는 버리십시오. 들기름 한 스푼에는 영양제 3알보다 더 많은 생명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시중의 들기름 중 89%는 고온 압착되어 영양소가 파괴된 죽은 기름입니다. 진짜 들기름은 냉압착 방식으로 짜내 은은한 고소함이 입안을 감싸고 특유의 풀향이 코끝에 맴돕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들기름 한 스푼을 혀 위에 올려두고 천천히 삼키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혈관 벽에 쌓인 플라크가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혈액은 더 맑아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원활해집니다. 3개월 후에는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고 6개월 후에는 피로감이 사라지며 1년 후에는 혈압약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자연의 항생제 생마늘. 의사들이 포기했습니다. 폐렴이 너무 심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했죠. 박철수 할아버지 93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78세의 중환자실에서 산소 마스크를 쓴 채 가족들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던 그날을 회상합니다. 기적적으로 회복한 후 그는 매일 생마늘 2쪽을 꾸준히 섭취했습니다. 처음엔 냄새와 매운맛 때문에 고통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마늘 없이는 하루도 시작할 수 없어요. 15년이 지난 지금 그는 감기 한 번 걸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도 그는 여전히 매주 등산을 즐기고 있습니다.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감염내과 연구팀의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환자 중 평소 마늘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중증으로 진행될 확률이 일반인의 13수준이었습니다. 10년간의 추적 연구에서도 매일 생마늘을 섭취한 노인 그룹은 호흡기 질환 발생률이 67%나 낮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늘을 자르거나 으깨면 생성되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은 자연계에서 가장 강력한 항생 물질 중 하나입니다. 놀랍게도 이 성분은 항생제가 듣지 않는 슈퍼박테리아까지 죽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내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늘의 효능을 완전히 잘못 활용하고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알리신은 파괴됩니다. 마늘을 볶거나 구우면 맛은 좋아지지만 그 치유력은 80% 이상 사라집니다. 생마늘을 자른 후 5분간 공기 중에 노출시켜 알리신이 최대로 생성되게 한 다음 천연 꿀과 함께 섭취하세요. 위장이 예민한 분들은 찐 마늘부터 시작해 점차 생마늘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달만 지속해보세요. 여러분의 폐와 기관지가 젊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청춘의 열매 사냐초 열매. 10년 전 제 무릎은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명희 할머니 85세는 쓰게 웃었습니다.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고 무릎 인공관절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녀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며 건강한 움직임을 자랑했습니다. 지난주에는 북한산 정상까지 올라갔답니다. 그녀의 비결은 매일 산딸기, 오미자, 구기자 등 산야초 열매를 꾸준히 섭취한 것뿐입니다. 처음에는 맛이 시큼해서 먹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3개월 후부터 관절 통증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1년 후에는 진통제 없이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최근 연구 결과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토종산야초 열매에 함유된 안토시아닌과 프로안토시아니딘은 관절 연골을 재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 12개월 이상 섭취 시 MRI상으로 무릎 연골의 두께가 평균 0.4 증가했습니다. 연구팀은 이것은 관절의 시계를 최대 15년 되돌릴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산야초 열매들이 뇌 속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 치매의 주요 원인을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산야초 열매를 섭취한 노인 그룹은 인지 기능 검사에서 대조군보다 27% 높은 점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슈퍼마켓에서 파는 딸기나 블루베리는 효과가 크게 떨어집니다. 대부분 농약으로 재배되고 영양분이 적은 토양에서 자라기 때문입니다. 진짜 산야초 열매는 깊은 산 속에서 자연 그대로 자란 것이어야 합니다. 계절에 따라 다른 산야초 열매를 골고루 섭취하세요. 봄에는 산딸기, 여름에는 오디, 가을에는 구기자와 산수유, 겨울에는 오미자차가 좋습니다. 직접 구하기 어렵다면 동결건조 분말을 물에 타서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단, 설탕이나 첨가물이 들어간 제품은 피하십시오. 5번째, 젊음의 비결 들깨나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93세인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주 2번씩 진료실에서 30명 이상의 환자를 보고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명상과 가벼운 운동을 하며 무엇보다 20대 청년의 기억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비결은 바로 들깨나물입니다. 제 어머니는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날 들깨나물을 제 도시락에 넣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집안의 비밀이다. 내 할아버지는 105세까지 사셨는데 평생 들깨나물을 즐겨 드셨단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70년 넘게 저는 매주 최소 2회 이상 들깨나물을 식탁에 올려왔습니다. 고려대학교 식품영양학과와 국립암센터의 충격적인 공동 연구에 따르면 들깨나물에 포함된 로즈마린산은 간 세포를 재생시키고 톡소를 중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실험실 연구에서 로즈마린산은 간 세포의 노화를 최대 63%까지 지연시켰습니다. 특히 알코올로 손상된 간 조직의 회복 속도를 5배 이상 빠르게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들깨나물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장내 유해균을 제거하고 유익균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장내 미생물 균형이 젊음의 비결이라는 최신 연구 결과를 생각하면 들깨나물이 왜 수명 연장에 효과적인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들깨나물을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들깨는 나물로 먹어야 그 효능이 극대화됩니다. 들깨가루를 된장국에 넣는 것도 좋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선한 들깨잎을 데쳐서 들깨 소스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특히 시금치, 취나물, 곰치와 같은 봄나물과 들깨를 함께 섭취하면 그 효과가 배가 됩니다. 들깨 소스는 들깨가루에 약간의 간장,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만들면 됩니다. 이렇게 먹으면 간 건강이 개선되고 장내 환경이 정화되어 몸에서 톡소가 빠져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개월만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눈가의 주름이 줄어들고 피부에 윤기가 돌며 무엇보다 맑은 정신과 활력이 넘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83년을 살아오며 체득한 영생의 식탁을 차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장수 음식을 매일 드시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닌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일상에 적용하는 5가지 장수 음식. 하루의 시작은 가장 중요합니다. 해가 뜨는 시간에 맞추어 일어나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3번 들이마신 후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다음 의식을 진행하세요. 전통 된장국 한 그릇 무, 버섯, 두부를 넣은 된장국은 위장을 부드럽게 깨우고 장내 미생물에게 활력을 줍니다. 중요한 것은 된장을 끓이는 시간입니다. 물이 끓은 후 최소 5분 이상 은근히 끓여야 된장의 효소가 활성화됩니다. 조급해하지 마세요. 그 5분이 여러분의 5년을 결정합니다. 들기름 1스푼 된장국을 마신 후 차가운 들기름 1스푼을 그대로 입에 넣고 혀 위에서 30초간 머금다가 천천히 삼킵니다. 들기름이 식도를 따라 내려가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이 순간 혈관에 플라크가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뇌세포가 깨어납니다. 매운맛이 느껴진다면 신선한 들기름의 증거입니다. 그 매운맛이 여러분의 세포를 자극해 젊음을 깨웁니다. 자연의 리듬에 맞춰 점심은 하루 중 가장 양이 많아도 좋은 식사입니다. 이때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생마늘을 곁들인 현미밥. 현미는 백미보다 발화시킨 것이 좋습니다. 발화 현미 200ml의 비율로 지은 밥에 얇게 썬 생마늘 2쪽을 올려 드세요. 마늘을 자른 후 5분간 기다렸다가 밥 위에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마늘이 쓰다고 느껴지더라도 그것은 바로 약성이 제대로 발현된 증거입니다. 처음에는 4분의 1쪽부터 시작해서 점차 양을 늘려가세요. 3개월 후엔 마늘 2쪽이 달콤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식사 중 물을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됩니다. 대신 식사 30분 전에 물 1컵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해가 지기 전에 가벼운 저녁을 드세요. 해가 진 후의 식사는 모두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들깨나물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데친 시금치나 취나물에 들깨 소스를 버무립니다. 들깨 소스는 들깨가루 2, 간장 2분의 1, 다진 마늘 4분의 1, 참기름 약간의 비율로 만듭니다. 중요한 것은 들깨가루의 신선함입니다. 시중에 파는 들깨가루는 이미 산패가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들깨를 직접 볶아서 그때그때 갈아 사용하세요. 볶을 때는 약한 불에서 들깨 특유의 향이 올라올 때까지만 볶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오래 볶으면 유익한 기름이 파괴됩니다. 사냐초 열매 디저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계절에 따라 다른 사냐초 열매를 후식으로 드세요. 봄에는 산딸기, 여름에는 오디, 가을에는 구기자, 겨울에는 오미자차가 좋습니다. 생과일을 구하기 어렵다면 건조된 열매를 물에 담가 불린 후 꿀과 함께 드시거나 차로 우려내 마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설탕이나 인공감미료를 절대 넣지 않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천연 꿀을 소량만 사용하세요. 이 5가지 음식을 매일 모두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대 생활에서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낙담하지 마세요. 주 3회 이상 꾸준히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했는데 3개월 후부터는 이 음식들이 당기기 시작했어요. 몸이 스스로 원하게 된 거죠. 여러분의 세포는 놀랍도록 지혜롭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맛이 없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몸이 그 이로움을 알아차리면 스스로 그 음식을 찾게 됩니다. 인내심을 갖고 최소 100일은 지속해보세요. 만약 한 번에 모든 것을 실천하기 어렵다면 이렇게 시작해보세요. 첫 달 아침 된장국만 매일 드세요. 둘째 달 된장국에 들기름 1스푼을 추가하세요. 셋째 달 점심에 현미밥과 마늘 4분의 1쪽을 추가하세요. 넷째 달 마늘의 양을 늘리고 저녁에 들깨나물을 추가하세요. 다섯째 달 사냐초 열매까지 포함한 완전한 식단을 실천하세요.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의 변화를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몸은 강물과 같아서 오랜 시간에 걸쳐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이 5가지 장수 음식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반드시 멀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정제된 설탕은 세포의 적입니다. 혈관을 경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며 면역체계를 약화시킵니다. 단 음식이 당기면 제철 과일이나 천연 꿀로 대체하세요. 트랜스지방 마가린, 쇼트닝, 튀긴 음식에 흔히 포함된 트랜스지방은 세포막을 경화시키고 호르몬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대신 들기름, 올리브오일, 참기름과 같은 자연 지방을 선택하세요. 과도한 육류 섭취, 특히 가공육은 장내 유해균을 증식시키고 염증을 촉진합니다. 일주일에 2회 이하로 제한하고 가능하면 자연 방목된 유기농 육류를 선택하세요. 밀가루 제품 현대에 정제된 밀가루는 혈당을 급격히 올리고 장내 환경을 악화시킵니다. 대신 통곡물, 현미, 잡곡을 선택하세요. 늦은 저녁 식사, 해가 진 후의 식사는 모두 독이 됩니다. 가능한 한 해가 지기 최소 3시간 전에 저녁을 마치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제 가장 소중한 환자이자 친구였던 이종석 박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종석 박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였습니다. 의학의 최전선에서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던 그는 정작 자신의 건강은 돌보지 못했습니다. 밤샘 수술과 불규칙한 식사, 과도한 스트레스로 50세에 심근경색을 겪었고 심장의 30%가 괴사했습니다. 의사들은 그에게 앞으로 5년, 길어야 10년이라는 시간을 예고했습니다. 그때 절망에 빠진 그를 찾아간 것이 바로 저였습니다. 대학 시절 동기였던 우리는 서로 다른 의학의 길을 걸었지만 위기의 순간에 그는 동양의학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영호야, 내가 평생 서양의학을 믿었지만
이제는 내 방식을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조금이라도 더 의미 있게 살고 싶다. 저는 그에게 단 하나의 약속을 요구했습니다. 100일만 내 방식대로 해보자. 그 후에도 효과가 없다면 포기해도 좋다. 이종석 박사는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생마늘은 그에게 고문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의사로서의 호기심과 환자로서의 절박함으로 100일을 견뎠습니다. 100일이 지난 후 우리는 함께 그의 심장 초음파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놀랍게도 괴사했던 심장 근육 일부가 회복의 징후를 보이기 시작했고 혈액 수치도 개선되었습니다. 영호야, 내가 틀렸다. 음식이 정말 약이 될 수 있구나. 그 후 이종석 박사는 이 5가지 음식을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섭취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지금 그의 나이 80세, 그는 매주 2번 테니스를 치고 일주일에 3번 수영을 하며 심지어 최근에는 히말라야 트레킹까지 다녀왔습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심장 검사에서 의사들은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 심장은 50대 남성의 심장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이종석 박사는 이제 은퇴 후 여생을 자연식품의 치유력을 연구하는 데 바치고 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50년간 배운 의학보다 지난 30년간 내 몸으로 체험한 음식의 힘이 더 놀랍다. 여러분도 이 놀라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이 오늘 먹는 한 숟가락의 된장, 한 방울의 들기름, 한 조각의 마늘이 5년, 10년, 아니 40년 후에 여러분을 결정합니다. 이 지식은 여러분의 것에서 그치지 않고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전해져야 합니다. 가족 중 한 명이라도 이 지혜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의 건강의 역사가 새롭게 쓰여질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분들과의 공유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생물학적 나이와 달력의 나이는 다릅니다. 83세인 제가 여전히 진료를 보고 강연을 다니고 이렇게 영상을 통해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이 5가지 음식의 놀라운 힘 덕분입니다. 건강한 삶을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20대든 50대든 80대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세포는 놀랍도록 스스로를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깨우는 열쇠가 바로 이 5가지 음식입니다. 여러분의 장수 여정에 이 지혜가 작은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100세, 아니 120세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여러분의 손 안에 있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래오래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